너무 덥다. 얼른 에어컨 틀고 온도 24도로 맞춰줘. 24도? 오케이. 아, 잠깐만. 실내 온도를 맞춘다. 온도를 조절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원칙을 발견하고 데일 카네기가 그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했다면 맥스웰 몰츠는 이 모든 것을 종합했다. 제가 두둥책을 통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맥스웰 몰츠의 책을 소개드리네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맥스웰 몰츠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1960년 출간된 이후 3천만 부 이상 팔렸기에 3천만 명의 인생을 뒤바꾼 독보적인 성공학 교과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맥스웰 몰츠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안면 교정, 복원, 그리고 미용 성형 등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 후에 외모 콤플렉스가 해결되자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 외모가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수술 전처럼 부정적인 자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이 차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담과 연구를 지속한 결과 그 원인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새겨진 자아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따르면 갓생 살고 싶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자아 이미지 성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결국 성공이란 자아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1장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부터 시작해서 상상력을 이용하라,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공 자아를 구축하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저자가 강조한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니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죠. 어떤 날은 너무 덥고 어떤 날은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지고 이럴 땐 에어컨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저 역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에어컨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에어컨을 틀 때 제일 먼저 뭘 조정하시나요? AI에게 자동으로 맡기시나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선 온도부터 설정하시죠. 24에서 26도 정도로 우선 온도를 설정하고 그래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으면 바람 세기 등을 조절하실 텐데요. 결국 이 온도라는 것이 세팅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 26도로 온도를 설정했다면 그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실외기가 강운전을 하고 그 설정 온도 26도에 도달을 한다면 실외기가 약운전으로 전환해서 26도가 유지되게 하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세팅하며 세팅값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저자가 강조하는 자아 이미지와 아주 비슷하답니다. 자아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자아 이미지를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할 것인지를 컨트롤한다. 우리 내면에도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아 이미지 센서죠. 이게 바로 에어컨의 온도 센서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바꾸려면 온도 설정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 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실패와 부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자아 이미지로 설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덥다 한다고 에어컨이 알아서 자동으로 온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 온도를 바꾸듯 우리의 자아 이미지
설정을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쯤 들어보니 자아 이미지가 잠재의식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지 않나요? 과거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수많은 경험이 잠재의식의 한계를 설정해놨고 이 한계가 너무 꽉 박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각인된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아 아기 코끼리가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인식하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더 이상 말뚝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이미지가 실패에 맞춰져 있다면 뭘 해도 성공은 할 수 없답니다. 성공과 실패는 결국 자아 이미지에 달려있다는 내용에 대한 예시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단어 시험에서 절반 정도 이상 철자가 틀려서 여러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학생이 그 다음에 교내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학점이 나빠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전 과목 A를 받았고 영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받은 소녀는 다음해 문학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닌 문제점은 기본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시험에 떨어졌어요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예요 라고 말했고 그 과목에서 낙제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낙제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등 점수와 실패를 동일시하는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하죠. 어느 누구도 실수와 실패를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실수나 실패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사실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체성이란 사전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끄집어내어 캐내고 파헤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기본 세팅 값으로 정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면에 어떤 값을 입력하셨나요? 실패값? 성공값?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이 내면에 성공값을 입력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걸요. 여러분이 세팅한 그 기본값대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공의 자아 이미지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